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국제해양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최한 토론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쇼온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유엔 해양협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타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 정보자료실 대표도 발제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국제법 위반이며 방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히데유키 대표는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며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한 뒤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과 건물 안 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뻔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법인 유엔 해양협약을 완전히 무시한 일본이 뻔뻔하게도 2032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투표를 통해 뽑힌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일본은 2032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기 위해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출마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은 최근 유엔으로부터 한국을 배워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첸 태링 유엔 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은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한민국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15년 동안 한국은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때문에 뿌연 하늘이 유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세 단장의 평화의 숲으로 조성 중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에서 헌신한 해외 참전 용사들 중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11개국 장병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데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와 유족들이 찾고 있으며 전우 곁에 묻히고 싶다는 참전 용사들의 사후 안장도 잇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고려해 부산시는 유엔 기념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한국은 유엔군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중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은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는 6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투표에서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이 선출됩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28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 충분히 128표 이상을 확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이번 선거에 나선 한국이 반드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한편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지렛대로 삼아 유엔 한국어의 날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이 지정한 나라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중국어의 날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문자를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고대 신화 속 인물인 창희를 4월 20일에 기려서 이날이 UN 중국어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UN이 다양한 언어의 날을 정한 이유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며 조직 내 모든 공식 언어의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은 중국어의 날에 이어 4월 23일은 영어의 날과 스페인어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UN에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다면 이제 한국어의 날도 제정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UN에서 한국의 날이 없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어가 UN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재 UN의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입니다. UN 공용어 지정은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UN 총회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자국어를 UN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갖은 노력을 했고, 인도 정부는 2018년 힌디어의 공용어 채택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UN 한국어의 날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UN 공용어에 한국어가 등재되고 UN에 한국어의 날이 지정되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사실도 한국어를 UN 한국어의 날, UN 공용어로 지정하는데 유리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2021년 1월 중국어를 UN 세계관광기구의 공식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UNWTO 공식 언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6개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여 UN 중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UN 공용어에 중국어를 포함시켰다면 한국 또한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크는 UN 한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UN 공용어에 한국어를 포함시키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태권도 수련자는 대략 1억 명에 달하고 해외 동포의 수는 7,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UN의 한국어의 날, 한국어의 UN 공용어 지정을 성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반크는 글로벌 청원 사이트 브릿지 아시아에 왜 한국어의 날은 없나요? 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 해당 문제와 관련된 공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글 영문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중입니다. 반크는 글로벌 청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UN 한국어의 날이 제정될 수 있는 해외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 또한 한국어의 날이 UN에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외교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정책 청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저희 채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과 본문에 관련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